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짜를 금요일로 옮겨서 방송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화요일, 금요일 날 방송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또 마침 아침에 속보가 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런 속보가 있었고요. 또 오늘 새벽에 북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런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수렴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제외한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기본 주제는 그겁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하지 않는 이유. 우선은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거는 한국이 안보 분야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 물자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법적으로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청와대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파기는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 입장은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반일 기세, 민족 자주주의가 굉장히 고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믿고 가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방향, 기조, 입장을 이제 잡아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몇 차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결국 통일밖에 없다. 남북이 분열된 상태로는 일본의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으로 통일이 가장 큰 비수다, 이런 입장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쫓겨갔죠. 그런데 일본의 그 세계 각국에 대해서 벌인 그런 침략 전쟁과 관련한 법적인 해결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조약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강점, 조선 강점이 불법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를 종료하고 일본으로 복귀했다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반도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 왜곡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조선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한반도 침략,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켜 왔던 거 아닙니까? 원래 자기들 땅이었는데 지금은 여차저차해서 패전했기 때문에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언젠가 저기 지배할 우리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배가 불법도 아니었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고 노역을 시키고 위안부를 보낸 건데 이게 무슨 불법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자기들 땅인데 이제 분열돼 있잖아요. 한국은 끊임없이 친일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북한 정권, 북쪽은 자기들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둘이 통일을 하려고 교류를 한다? 절대 못 보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통일밖에 없죠.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서 평화를 공고하고 한반도 공동방위 체계를 꾸리고, 그리고 한반도 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경제 자립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 대안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합법성을 보장해줬단 말이죠.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뒷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미국이 대소, 대중, 반공 전진기지로 일본과 한국을 상정을 하고 있죠. 군사 전략상,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상 한미 군사 공조를 꾸려서 대응하겠다,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일본 선까지는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은 절대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 이런 배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과거사 사죄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요? 한미일 군사 공조 절대 반대한다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한미일 군사 공조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가져야 더 이상 한국도 미국의 말에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엔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엔사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사 해체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이유. 저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식민교육을 심어놨고 그 교육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일본과 손을 놓치면 안 된다. 한국 경제 망한다. 이게 유승민유, 조중동유, 제가 한당유가 주장하는 논주 아닙니까? 이게 식민교육의 결과죠. 식민교육을 심어놨고, 그리고 자금도 엄청나게 뿌렸고, 지금도 여전히 식민지 역사관을 가지고 학술활동, 저술활동, 무슨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활동자금을 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또 정치 세력이 있죠. 믿고 맡기는 정치 세력, 자한당유,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들,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 튼튼하게 곳곳에 뿌리 깊이 70년 동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자신있게 과거사를 부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본의 군사, 경제 도발, 안보 도발을 통해서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곳곳에 숨어있던 일본이 심어놓았던 친일 잔재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거를 대응하는 우리의 작전은 이들을 철저하게 목록화시켜야 되고, 이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전국민적 운동으로, 전민족적 운동으로 벌여나가야겠다, 이런 겁니다. 자한당, 특별히 자한당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작전을 본격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 법적인 결과로 총선이 있는 거죠. 올해 총선 전까지 완전히 괴멸시켜 놓고 법적으로 국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가 바로 내년 총선이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자유한국당 청산, 친일잔재 청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특히 폐간시켜야죠. 폐간 운동도 본격 벌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교육, 역사교육, 뿌리 깊은 이 교육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우리 스스로 교육을 해서 식민교육의 잔재를 이제 걸어내자. 이것이 우리의 대응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봤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